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죠.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하락 종목이 거의 1,500개 가까이 되는데 지수가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포인트 확인하시죠. 네,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들의 연착륙 합창. 이제 경기 지표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안 좋아져라 하고 누르고 있는데 경기 지표는 계속 또 호재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죽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씩 연착륙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자, 강보합으로 출발한 전일 뉴욕 증시는 장중 내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는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987년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 전일 매크로 데이터는요, 연착륙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시면요, 117.0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모습이죠. 컨퍼런스 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횡보 구간에서 벗어나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모든 연령,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비제조업 지수는요, 1.4, 전달 마이너스 16.6에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이것 또한 마이너스 9로 연속 7개월 연속 수축 국면이긴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케이스 실업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면요, 전월 대비 1.5%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 지수를 보시면 이것 또한 전월 대비 0.7%로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9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연착륙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데이터들이죠. 자,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4%로 또다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요, 클라우드 매출에서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클라우드 애저의 이러한 그 매출 증가율이 40%에서 26%로 급감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3%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80억 달러가 넘는 이러한 클라우드 매출을 발표한 알파벳은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장중 페게스트뱅코프와 그리고 캘리포니아 은행의 합병설이 터져 나왔죠. 페게스트 뱅코프는 지난 지역은행 위기 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설이 터져 나오면서 페게스트 뱅코프는 장중 20%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3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시작했던 국내 지수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던 코스닥도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총 2,400여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이 100여 종목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2차 전지를 가진 자와 또 가지지 않은 자로 나뉜다라는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죠. 그렇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극단적으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여전히 이번에는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그룹들 중에 SK그룹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한다라면 테마가 없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도 무방한 시장입니다. 전일 2등으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 LS 네트워크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LS 네트워크도 지금 갭을 크게 끼운 다음에 2연상에 성공한 모습이죠.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LS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와 같은 이러한 LS 그룹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어냈지만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큐첸과 같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률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K 그룹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대장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SKC, SK이노베이션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장을 빼놓을 수 없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중입니다. 자, 150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자, 오늘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그룹주를 제외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금양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뒤로 나노신소재, 그리고 솔루스 첨단소재, 원준, 웰바이오텍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마 동향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시는 체감 지수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오늘 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2차 전지의 광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이젠 정말 보유자 및 트레이더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할 때는 많이 빠진 종목을 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하락장에는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잘 버티는 종목들이 상승 시에 더욱 탄력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반도체와 같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섹터들의 종목들 중에 이번 하락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 다음 코너죠. 쌍끌이 1타 강사에서 소개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 종목들 중에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끌이 코너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외인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더라고요. 우리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 지금 빠지는 종목보다 견조하게 지지를 받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달달한 공략 섹터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까요? 지금 확인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항상 그 2차 전지 모멘텀에 따라서 순환매가 돌 때 마지막에 이제 폐배터리, 분리막, 동막 이쪽에 집중을 받았거든요. 오늘 SKI 테크놀로지 말씀 주신 것처럼 두 자릿대 상승 나오고 있고 폐배터리 쪽도 다시 집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지난 24일이죠. 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폐배터리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투자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GS건설이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낙점을 하고 또 자회사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경북 포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현대차, LG엔솔의 조인트 벤처가 곧 가동에 돌입하기 때문이고요. 이 조인트 벤처의 그 폐배터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밸류체인 구축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이죠. 그리고 또한 2차 전지 주요 광물의 공급망으로 폐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폐배터리 시장,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2040년까지 263조 원가량 성장하는 시장이다라는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에 탑재 중인 배터리들의 1차 생애 주기를 보신다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성장은 2024년 내년 상반기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는 항상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폐배터리 업체의 실적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하는 사이클이 딱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집중하면 좋은데 실적이 내년부터 찍힌다면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탑픽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성일 하이텍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본방송을 통해서 2월 달에도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들고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가 좋은 자리가 와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5대 소재 수출을 리사이클링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켈의 매장량과 채굴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35,000여 대 정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또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라면 상당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제가 본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준비할 때 사실 시세를 크게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설정해 드렸지만 17만 원 저는 18만 원까지도 충분히 1차 목표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17만 원, 그다음 목표가 18만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쪽 대장주로 성일 하이텍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오늘도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차 17, 2차로 1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 현재가 분할 매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바로 받아볼게요. 저희 첫 번째로 K엔솔. 이 종목 AS 언제 해주시나 제가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주가 상승이 너무 대단해서요. 저희 7월 5일에 받은 종목인데 지금까지 수익률 무려 95%입니다. 끝을 모르고 질주로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클린룸 관련주로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K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에 혹은 다른 반도체 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질 때 정말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드린 종목이죠. 드라이룸 설비 제작 시공 전문 기업이고 반도체 클린룸, 배터리용 드라이룸을 제조 공급한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클린룸 그 확장 수혜에 따른 그런 대장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단기 과열 안에서도 차트를 보시면 계속 시세를 주고 있다가 좀 단기화 과열 안에서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살짝 밀어내는 모습, 윗꼬리 달고 밀어내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사실 크게 빠져나간 물량 없이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밀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세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본다라면 이 18,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체크하시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엔솔 18,000원대 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나인테크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주셨고 지금 추천 받은 지 3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장중에 12%대 슈팅이 나왔고 오늘 지수가 견조하지만 하락 종목은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인테크는 4%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목표가까지 홀딩할까요? 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갭을 띄우고 시가 이탈할 때는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제가 항상 수익을 챙겨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차 전지,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성공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 꿀팁을 하나 드렸었죠. 자, 시간 외에서 갭을 띄우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시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수익이 적등크를 일단 챙기고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 나인테크는 일단은 그러한 제 방송을 들으셨다라면 충분히 시가 이탈할 때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의 저점인 이 3,600원, 3,7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반응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없이도 우리 위원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테마를 선점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볼게요.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